자, 집합의 연산 법칙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법칙. 자, 밑줄 그어봅시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자, 교환 법칙부터 얘기해 볼게요. 두 집합 A, B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A 교집합 B가 있다. 그럼 이거는 자리를 바꾸어서 비교집합 A라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합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 합집합 B라고 나온다면 B 합집합 A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얘기해 볼게요. 결합은 뭐였는가? 자,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총 3개의 집합이 나옵니다. A, B, C가 나올 건데 예를 들어 A하고 B, C를 먼저 연산을 한 다음에 A와 그 다음 연산을 하든지 또는 A, B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그 다음 C랑 연산을 한다든지 과정이 같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두 가지 연산 기호가 같은 기호가 들어가서 결합 법칙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합집합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교집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건 얘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A를 연산하는 건 A, B를 먼저 연산한 다음 C랑 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같습니다.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분배 법칙이 나와요. 분배 법칙의 별표 좀 한번 해주세요. 애들이 이거 많이 틀려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거 분배 법칙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유리수 계산에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 우리 그럼 이거 연산 어떻게 하지? 각각 전개를 해주죠. 전개라는 게 뭐예요? A를 B와 연산해주고 A를 C와 연산을 해서 그대로 더하기 하자. 이렇게 연결을 했었단 말이야. 이걸 그대로 써보면 A 곱하기 B, A 곱하기 C 해서 더한다. 자, 지금 위치를 잘 봐주세요. 더하기가 요 두 연산을 연결해 주는 거고요. 여기에 붙은 거는 각각의 서로 연산, 곱하기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걸 집합에서는 어떻게 쓸까?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나오거든요.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나온다면 자, 이걸 곱셈과 덧셈을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거야. 위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분배예요. 자, A와 B를 연산을 하겠죠. A와 B를 연산을 이렇게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A와 C도 연산을 갈 겁니다. 근데 이 연산이 어떤 연산이었어요? 앞에 붙는 얘였거든. 곱하기. 그러면 여기서도 이 교집합, 여기에 있는 교집합이 각각 연산을 해준다. 그래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 그럼 이걸 각각 해준 걸 연결다리 뭐였습니까? 연결다리 더하기였죠. 더하기. 더하기가 여기 오죠? 마찬가지로 합집합 기호가 요 가운데로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헷갈리지 않도록 교집합은 각각의 연산들, 합집합은 징검다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위치 바꿔서도 나올 수 있죠. 그럼 바꿔서 나온다면 똑같습니다. AB, AC. 자, 그런데 각각 연산 이번에 뭘로 해준 거야? 합집합으로 해준 거야. 그래서 합집합, 합집합. 그럼 각각 한 거를 연결다리, 교집합.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자주 나올 거거든요. 연산할 때. 그래서 꼭 외워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옆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하다. 드모르간 법칙 별표. 자, 드모르간 법칙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이런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집합이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A 합집합 B를 여집합을 이렇게 해준다면 이건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괄호를 벗길 건데 이 괄호를 어떻게 벗기냐? 여집합이 붙어서 이 괄호를 열면 전부 다 뒤집힌다. 뒤집는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뒤집는다라는 건 A를 여집합,
A와 정반대되는 원소들을 써주는 거예요. A 집합이 아닌 원소들. 마찬가지로 B 집합이 아닌 원소들을 써줍니다. 자, 아까 뒤집는다고 했죠? 이렇게 외우자는 이유가 이거거든. 합집합도 여집합을 하면 반대로 뒤집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자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으로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이렇게 생긴 걸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나왔을 때도 드모르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드모르간 하면 똑같아요. 뒤집는다. 뒤집는다. 자, 뒤집으면 A는 여집합, B도 여집합. 교집합 뒤집으면 이렇게 합집합. 그래서 요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앞으로 AB 부분집합 나왔을 때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고 이용해서 또 연산을 많이 사용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9번입니다. 자, 각각의 연산을 모두 해보세요. 자, 간단하게 해보라는 거거든.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차집합이 있으면 좀 불편해요. 항상 차집합은 합집합, 교집합을 이용해서 뭔가 표현이 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볼게요. 일단은 이 여집합이 있으면 방금 배웠던 드모르간을 하고 싶지만 먼저 차집합부터 이쁘게 한 다음에 뒤집을 겁니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더라? A 차집합 B는 우리 표현을 항상 제일 많이 쓰는 표현 방법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걸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얘를 지금 바꿔줄 겁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드모르간 써야죠. 선생님 아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또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었잖아요. 그거는 A 집합 B 집합이라고 예쁘게 놓은 거지, 어느 집합을 두던 간에 그 애들은 전부 다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의미란 그 집합의 여집합을 쓰는 거야. 그 집합의 여집합을 쓰기 때문에 이게 다 여집합이 달려 있어도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드모르간을 써주면 A 뒤집어서 여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교집합은 얘도 뒤집은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A 여집합이고 합집합인데 여집합의 여집합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시 자기로 돌아온다. 그래서 B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자, 이게 오늘 배운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쓸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가주자. A는 A 여집합과 또 A가 B랑. 자, 각각의 연산이 누구로 가주자고? 교집합으로 서로 가주고, 연결다리는 누가 됩니까? 요 합집합이 여기에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 그럼 보세요. A랑 A 여집합은 교집합이 얼마입니까?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입니다. 자, 공집합은 어느 집합과 합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집합과 합집합은 이 집합이 결론이 되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아주 간단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갑니다. 보통 친구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색칠을 하면 쉬울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복잡한 애들이 나오는 순간 색칠에 한계가 있습니다. 색칠했고 또 차집합하느라 지워주고 또 여집합하느라 또 벗겨주고 바꿔주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무조건 최소한으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배운 연산법칙으로 꼭 가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여집합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당연히 이걸 보고 드모르간을 해도 됩니다만 저는 이거를 여집합, 합집합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걸 한번 차라리 전체적으로 드모르간으로 반대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자, 여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있고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드모르간을 생각해 보는 거야. 드모르간이 뭐였어요? 자, 원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근데 지금 이 스타일대로 나왔다고 보는 거야, 얘를. 그래서 이 모양을 반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얘를 해볼게요. A 여집합의 여집합 되기 전, 즉
A 여집합에 여집합이 되기 전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자, 이거를 뒤집어서 넣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차집합은 항상 연산기호를 쓸 때는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표현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바꿔줄 거예요. 차집합이니까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봐보세요. 교집합, 교집합이면요. 굳이 분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합법칙이랑 똑같은 거야. 결합법칙. 그리고 교환도 성립한다 했잖아. 얘네들은 교교기 때문에요. 결합법칙이라서 A, B를 먼저 해도 되고 뭐 여기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해도 되는데 또 교환법칙까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산기호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순서를 이 괄호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오케이? 그럼 보세요.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 할 건데 이거 뭐야? 공집합이야. 공집합이네. 공집합이랑 비교집합 해봤자 공집합이야. 그래서 공집합과 B를 교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이 됩니다. 근데 지금 걔네들의 여집합이거든요. 자, 우리 배웠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전체 집합이다. 그래서 꼭 전체 집합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오, 너무 길어요. 뭐가 많아요. 자, 뭐가 많으니까 여기 괄호부터 당연히 가야죠. 그럼 얘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차집합은 항상 좀 그러니까 교집합,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자, 그러면 교집합, 여집합. 자, 얘도 써봅시다. 똑같습니다. 여집합이 있어도 그거 세 여집합을 쓰면 돼. 그래서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요거 놔두시고요. 요것도 한번 봐볼까? 비교집합 A죠. 그지? 비교집합 A랑 요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교여야. 이거 분배 법칙입니다. 이게 왜 분배 법칙이에요? 헷갈리는데요. 자, 보세요. 똑같은 집합이 있으면서 똑같은 연산기호를 대주고 있잖아. 그럼 이건 B가 A 여집합과 A한테 연산기호를 분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본 분배 법칙 하나 써줄게요. 아니다. 우리가 지금 분배 법칙을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분배. 자, 이거랑 비슷한 분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있죠? 이게 뭐였어요? 각각 가주기로 했죠? 그래서 A 교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이거를 합집합하는 거야. 지금 얘가 딱 요 상태입니다. 똑같은 A가 B하고 C한테 연산기호 교집합을 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똑같이 넣을 수 있다. 자, B가 가준 겁니다. 그래서 B가 연산을 가준 겁니다. A 여집합과 A한테 연결다리 합집합. 이렇게. 어머, 그러면 이거 보세요. A 여집합하고 A를 합집합하면요, A와 A가 아닌 원소들의 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전체 집합, 교집합 B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거 봐주세요. 전체 집합하고 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B를 교집합하면 당연히 등치가 더 작은 B가 되는 거죠. 근데 B에서 B를 차집합한다. 자, 차집합을 절대 빼기로 보시지 마시고 항상 의미를 잘 생각해 주세요. 주인공은 얘입니다. 항상 앞에를 주인공으로 보고 이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과 겹치는 원소를 모두 뺀 나머지,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두 집합이 같기 때문에 B 기준에서 자기랑 뒤에랑 겹치는 걸 빼려고 했는데 전부 다 겹치는 거야. 그래서 원소가 전부 다 빠져서 공집합, 공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면
여기 연산과 이 연산이 있으니까 앞에 거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이네? 그럼 드모르간을 하고 싶어.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드모르간을 해봤자 이 뒤에도 A와 B에 관한 연산이거든요. 얘네 둘을 서로 뭔가 좀 결합을 시켜줄 수 있든지 분배가 돼 있는 걸 좀 합쳐서 다시 쓰든지 아니면 각각 계산이 되도록 유도가 돼야 되는데 뒷부분이 드모르간을 써버리면 같이 서로 얘기를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로 얘와 얘의 혹시나 공통인 집합 부분이 있는지 그럼 걔가 분배가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봐야 돼. 여기를 봤더니 B여집합하고 B여집합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지금 각각 연산을 똑같이 합집합으로 주고 있네. 연결 다리가 교집합이라고 나왔네. 이거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을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분배가 자꾸 기억이 안 나요 하면 분배를 또 쓰고 가겠습니다. 자, 계속 우린 연습할 거예요. 분배 법칙 뭐냐? 이거 지금 이 문제에 사용된 건 이겁니다. 자, 어떻게 됐다고? A가 B한테 가주고 A가 C한테 가줍니다. 뭘로요? 합집합으로요. 그래서 연결다리 뭐입니까? 교집합으로 연결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연산을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 누구야? B의 여집합이야. 그래서 B의 여집합을 쓰시고 자, B의 여집합을 쓰시고 걔네들이 각각 A 여집합과 A에게 합집합 연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연결다리 교집합 이렇게 그게 그 연산을 A와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다.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A 여집합과 A를 교집합해요. 공통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라는 얘기죠. 지금 한번 보세요. 공집합은요, 어떤 집합하고 합집합을 시켜도 영향을 안 줍니다. 그냥 그 상대방이 그대로 결론이 된다. 그래서 요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차집합. 차집합의 표현이 그대로 나왔어. 집합, 교, 여. 이 말이 뭔 말이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구나 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이 설명이 돼 있는 보기가 있나 봤더니 없네? 안 보이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부분집합 표현으로 해줘야죠. 1, 2번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 자, A 차집합 B를 공집합이라고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얘들아, 이거 절대 이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 절대 아닙니다. 이걸 백이라고 생각하면 꼭 방정식처럼 넘겨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 절대로 아니라고요. 오케이? 절대로 아니고 뭘로 봐야 되냐? A가 주인공인데 B랑 겹치는 원소를 빼봤는데 전부 다 빠진 거야. A하고 B가 겹치는 원소가 전부 다 겹쳐가지고 A 입장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누구? 1번. 이렇게. 자, 배수집합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특강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교과서에선 빠졌을지라도 응용 문제, 특히 2등급, 1등급 문제에서 배수 얘기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 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앞으로 배수집합의 표현을 A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K라는 거는 저 작은 수 있지. 작은 수의 배수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서 AK 이렇게 배수집합 이름을 줄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M의 배수 집합이고 N의 배수 집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교집합을 하면요, 항상 딱 어떻게 예쁜 결과로 나오진 않죠. 근데 특징이 있다는 거야. N과 N이 어떤 관계이면 이 교집합의 결과가 어떤 배수집합이다라고 딱 하나로 뭉뚱거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A2와 A3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A2, A3 한번 써보자. 2의 배수 2, 4, 6, 8, 10, 1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자, A3은 어떻게 나와요? 3, 6, 9, 12, 15, 점점점점점. 자, 그러면 나 지금 이거 교집합 한번 해보고 싶대. 자, 두 집합의 교집합을 찾아봤어. 어때요? 6하고 또 어디 있어요? 12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마 여기 18 나와서 중간에 18이랑 또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생길 거예요. 배수집합은 무한집합이잖아. 근데 교집합을 찾아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6, 12, 18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6, 12, 18 이런 애들이 나오네? 이거 딱 보니까 뭡니까? 6의 배수잖아요. 6의 배수들만 원소가 됐다 이 말이야. 교집합의 원소. 아, 그러면 이게 2, 3 이렇게 서로 다른 거 말고 다른 특징이 또 있을까 하고 A2와 A4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A4 집합 좀 한번 써볼게요. 4, 8, 12, 16, 20, 점점점점점. 자, 그럼 보세요. A2라는 집합 지금 여기에 살짝 써놨지? A2와 A4를 보면요. 공통 원소가 계속 A4에 있는 모든 원소는 A2하고 계속 다 겹치고 있어요. 그럼 교집합이 A4의 모든 원소가 다 교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요.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 거야. 두 가지 케이스가. 2하고 3이라는 건 서로 배수약수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6이라는 수가 나왔어. 배수 모임이. 자, 그런데 2하고 4는요. 배수약수 관계인데 큰 수인 4가 나왔어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점. 아하. 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어도 이런 숫자와 이런 숫자들이 나왔을 때 결과가 딱 이렇게 배수로 나오는 걸 보니 우리가 특징을 하나 찾은 겁니다. 아, 교집합을 할 때는 두 배수, 그 2와 3 이렇게 m과 n이 있죠. 그 숫자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집합이다라고 보는 거야. 왜? 2, 3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6이죠. 6의 배수들이 다 나왔다는 거야. 찾아봤더니. 왜?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집합의 모임이거든. 교집합의 정의가 그거잖아. 얘도 보면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모임이거든. 그럼 2와 4의 공배수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인 4의 배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6, 4 이런 식으로 약수배수 관계 상관없이 얘네들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합집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요건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처럼 A2와 A3의 합집합 또는 A2와 A4의 합집합을 써보잖아? 자, 그럼 여기서는 아까 2, 4, 6, 8, 10 먹자를 가고 얘는요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얘네를 합쳐보잖아. 원소를 나열해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보세요. 특징이 있나요? 어떤 수의 배수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열을 쭉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특징이 없네. 어떤 수의 배수집합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약수배수 관계에서의 얘네들의 합집합을 보잖아. 자, 얘네들을 합쳐서 보면 어때요? 다 나열을 해보면 2, 4, 6, 8, 10, 12, 14, 16 계속 이렇게 가. 이거 어때? 약수배수를 했더니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4의 배수들, 4의 배수 원소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있던 원소들이랑 겹쳤었어. 그래서 여기서도 교집합 쓸 때 A4가 교집합의 결과였잖아. 합집합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둘이 합쳤는데 어차피 A4에 있는 원소는 A2에 다 있단 말이야. 약수의 배수집합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결론을 보니 이거는 그냥 A2를 말하는 거랑 같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A2와 A4의 합집합은 A2인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약수배수 관계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약수배수 관계로 나왔을 때의 이 배수집합들의 합집합은 두 수 중 약수인수를 결과로 쓰면 된다는 거야. 왜? 배수인수의 그 배수집합은 전부 다 약수인 애들한테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나오거든. 그래서 이 결과는 무조건 A 뭐다? M과 N 중 약수인수입니다. 오케이? 단 M과 N이 무슨 관계여야 된다? 단 M과 N은 약수배수 관계여야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 교집합과 합집합에서의 경우를 정말 잘 생각해 주세요. 교집합은 M과 N이 어떤 수든 상관없어. 관계가 상관없어. 무조건 최소 공배수면 돼. 근데 합집합은 특수 케이스예요. 약수배수 관계에서만 합집합을 배수집합의 결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고선 전부 다 일일이 써야 되는 경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럼 아까 합집합은요. 합집합은 서로 약수배수 관계일 때만 딱 배수집합으로 이쁘게 쓸 수 있었어. 안 그러면 전부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얘 보세요. 2하고 3은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거든. 그래서 얘 자체를 결과를 낼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해야만 배수집합을 바로바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분배해 볼게요. A4를 A2와 A4를 A3과 각각 교집합 연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결다리 합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자, 교집합에서는 두 숫자의 관계는 상관없다 했지. 무조건 최소 공배수야. 그래서 4와 2의 최소 공배수인 A4가 되고요. 얘도요. 4와 3의 최소 공배수인 A12의 배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계산이 가능해. 왜? 합집합인데 4와 12는 약수배수 관계거든. 그래서 아까 합집합할 때는 두 수 중에 어떤 수로? 약수로 쓰자 했거든요. 무조건 12의 배수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약수집합이 결과가 됩니다. 간단하죠? 정확하게만 알아주면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이 배수에 대한 얘기가. 근데 조금 헷갈리니까 좀 자주자주 풀어보자. 자, 2번입니다. 자, 얘도 보면 각각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합집합이잖아. 그럼 무조건 약수배수 관계인지 보면 돼. 6, 12, 오케이. 9, 18, 오케이. 그러면 합집합의 결과는 무조건 약수집합이라고. 그래서 A6, A9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교집합은 6과 9의 최소 공배수인 A18이다. 이렇게 하면 끝. 오케이? 자, 대칭 차집합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대칭인데 차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A에서 B 차집합한 거랑 B에서 A 차집한 거를 합쳐놓은 겁니다. A 차집합 B 한 거랑 B 차집합 A 한 거를 합쳤다라는 얘기입니다. 합집합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벤다이어로 보면 A 차집합 B는 여기 아니야? B 차집합 A는 여기 아니야? 색칠한 거 보니까 딱 대칭적으로 이게 색칠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대칭차집합이라고 붙인 겁니다. 자,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간간히 뭐 연습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럼 이걸 이용한 연산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일단은 표시를 한번 해보자. 대칭차집합 이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는 A 세모 B라고 이렇게 연산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 세모를 굳이 외워야 되나요? 꼭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 문제에서는 이 세모 기호를 설명을 해줍니다. 대칭 차집합이다. 또는 뭐 이런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기호까지는 사실 크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걸 차라리 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칭 차집합. 차집합, 합집합. 오케이?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그 똑같은 의미의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연산인데 이걸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 합집합 B하고 여기에서 그럼 이것만 딱 뺀 거잖아. 그럼 뺐다라는 얘기가 뭔 말이야? 차집합 시켰다는 얘기죠. A 교집합 B인 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차집합이 나오면 이런 표현도 된다. 우리 차집합 하면 뭐예요? 교집합, 여집합.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 요것만 제대로 외우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대칭 차집합인지 모두 확인하래. 기억부터 미음까지. 자, 다 해보자. 천천히. 아, 기억이네. 자, 대칭 차집합 시켜버려요. 연산을 막 하란 얘기야. 그림 그리시지 마세요. 이건 지금 대칭 차집합이 왜 이름이 그런지를 설명해 주려고 벤다이어그램 그린 거야. 항상 연산 기억. 오케이? 연산 법칙. 자, 그럼 얘네들 해볼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차집합.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차집합. 해서 합친 거다. 이 말이거든. 이걸 연산해 보면 돼.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집합은 항상 제가 뭐 한다고요? 교요로 바꿀 겁니다. 교요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겠죠.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에서 이거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기 자신하고 교집합은 자기야. 얘도 자기야. A하고 A 여집합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기억이 맞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공집합. 이게 공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자, 해보자. 자, 이건 금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좀 특이하잖아요. 차집합이란 말은 공집합을 차집합 시킬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빠질 게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공집합 입장에서 전체 집합이랑 겹치는 거 빼봤자 겹치는 게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집합에서 아무것도 안 빠졌다. 그러면 전체 집합이죠. 어잉? 틀렸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보겠습니다. 얘도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사실 전체 집합이 A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분명 똑같습니다. 이거 당연히 빼봤자 A에서 빠질 게 없어요. 공집합 입장에서도 A랑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A가 나와야죠.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리을. 요거야. 그러면 요거네. 근데 자기에서 자기 자신을 차집합하면요 무조건 전부 다 빠져버려. 다 겹치니까. 그래서 공집합, 공집합입니다. 그럼 얘는 공집합이어야죠. 리을 맞습니다. 오케이? 자, 미음 봐봅시다. 자, 이거냐고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A 차집합, 전체 집합, 차집합. 이거잖아. 자, 그러면 얘 해봅시다. A 입장에서 전체 집합하고 겹치는 걸 빼는 건데 A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A는 당연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빠져. 전체 집합이 겹치는 게 전부 다 겹치는 거야. 그래서 다 빠져서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체에서 A를 빼면 뭐겠습니까? A를 뺀 나머지만 남는 거죠. 전체 집합 A를 다 품고 있으니까 A만 쏙 빠지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 표현해? A 빼고 나머지 애들. 그래서 합집합. 그러면요,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을 합집합해봤자 공집합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되는 거죠. A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미음은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차집합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차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교여 이거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특이하게도 공집합이나 전체 집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금방금방 나오니까요. 우리 성질 배웠잖아. 전체 집합과 공집합. 그걸 이용해서 바로바로 연산 결과를 낼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55번까지 숙제 해오시면 됩니다.